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헬스장 다니는데 60대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조깅을 하시던 분이에요.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일상을 고르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오래 사셨어요. 정말 신기한 건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하지만 화를 쌓아두고 잠을 놓치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하시면 그게 진짜 병의 시작이에요. 이런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운동보다 더 강력한 건강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얼마 전에 70세의 윤정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늘 밝고 활기차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침마다 가족들과 감사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일정하게 보내시며 저녁이면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안정적이었고 몸보다 마음이 훨씬 젊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운동은 못해도 내 마음만큼은 매일 단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걸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못하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장수하시는 분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면의 질보다 시간의 규칙성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서울대 노화연구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수면 리듬이 일정한 사람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28%나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은자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면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분은 예전에 밤 11시에 자다가 새벽 1시에 자기도 하는 등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밤 10시 30분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3주만 지키셨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낮에 졸음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30분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주말에 늦게 자는 습관인데요. 이게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하루 리듬은 일정하신가요? 위가 가벼워야 세포가 오래갑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하시는 분들을 연구해보니까 8부 식사법을 유지하시면서 노화 속도가 30%나 느렸다고 해요. 74세 박재성님은 식사량을 줄이시자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원래 식사를 하실 때 배가 부를 때까지 드셨대요. 그런데 8부만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후에 소화가 잘 되고 속쓰림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식탁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순간이 오면 그때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무조건 굶으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한 끼를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식사 후에 몸이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무거우신가요? 분노는 혈관을 막고 세포를 공격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심장병 위험이 2.7배나 높았다고 보고했어요. 70세 이명희님은 하루 10분 명상으로 화를 다스리시면서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셨대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면서 화가 올라와도 금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화가 올라올 때 10초만 멈추시고 깊게 3번 숨을 쉬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흘려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마음을 가장 흔든 일은 무엇이었나요? 햇살은 면역을 깨우는 자연의 약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에서 하루 20분 햇빛을 쬐는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가 평균 40%나 향상되었다고 해요. 65세 윤성호님은 아침 산책을 2주만 하셔도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겨울 내내 집에만 계시다가 봄에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2주 만에 기분이 확 달라지셨대요. 특히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울한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하세요. 아침 10시 이전의 햇살을 20분 정도 눈으로 직접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는 피하셔야 해요. 오늘 햇빛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인가요? 감사는 세포의 회복력을 높이는 감정입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면역세포 반응 속도가 25%나 빨랐다고 해요. 77세 김정수님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시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하셨대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잠도 잘 오시더래요. 하루를 마칠 때 고마운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씀해 보세요. 억지로 감사하지 마시고 진심이 담긴 작고 구체적인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람과의 연결이 약보다 강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50%나 높았다고 해요. 72세 정수미님은 매주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모임을 하시면서 우울증 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전화통화도 괜찮고 직접 만나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외로움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누구와 마음을 나누셨나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느린 산책이 격렬한 운동보다 수명 연장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혀졌어요. 69세 최영호님은 매일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거니시면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자기 속도로 편안하게 2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시면 마음도 함께 쉬게 됩니다.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혈관을 젊게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서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년 젊었다고 보고했어요. 66세 한미숙님은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면서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커피나 차 대신 맑은 물을 가까이 두시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서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친 사람들의 대사 능력이 25% 높았다고 해요. 75세 김영식님은 저녁을 일찍 드시기 시작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되셨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세요. 자기 전 3시간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늦은 야식은 숙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은 몇 시에 드셨나요? 손글씨로 일기를 쓰면 뇌가 젊어집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뇌 활성도가 30% 높았다고 밝혀졌어요. 71세 박순자님은 매일 밤 손글씨 일기를 쓰시면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하루 10줄만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사한 일을 짧게 적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가 아니라 종이에 직접 쓰는 게 뇌의 자극에 훨씬 좋아요.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운동보다 더 깊은 건강의 원리가 보이시죠? 이제는 이 균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속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송희경님은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시다가 불면증과 불안증을 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대요. 이분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전엔 집안일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루 종일 긴장하셨대요. 설거지 하나도 흠없이 해야 하고 청소도 먼지 하나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70%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훨씬 편해지셨대요. 하루에 한 번 괜찮아, 잘했어 라고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완벽함을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자신을 얼마나 다그치셨나요?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웃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감소했다고 해요. 68세 이정혜님은 매일 아침 옛날 사진을 보며 웃기 시작하면서 만성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웃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웃지 마시고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한 번 예전 사진을 보시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천연 진통제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하루 15분 완전한 휴식을 취한 사람들의 집중력이 35% 향상되었다고 해요. 70세 강동수님은 하루 1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쉬는 시간에도 계속 뭔가를 하셨대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요. 그런데 진짜 쉼은 그게 아니더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쉬는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하루 15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진짜 쉼은 멈춤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쉼은 진짜 쉼인가요? 잠깐의 멈춤인가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에서 일주일에 2시간 자연 속에서 보낸 사람들의 행복도가 60% 높았다고 밝혀졌어요. 67세 최명자님은 매주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우울증 약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5년을 약을 드셨는데 공원 산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약을 줄이셨대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래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이나 숲을 걸어보세요. 나무를 보고 흙을 밟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됩니다. 도시에 사시면 작은 화분 하나라도 가까이 두시면 좋아요. 이번 주에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목표를 작게 나누면 성취감이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작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45% 증가했다고 해요. 74세 김현수님은 하루 목표를 작게 나누시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무기력하게 지내셨는데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10분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쌓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셨다고 해요. 큰 목표 하나보다 작은 목표 여러 개를 세워보세요.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일찍 자기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이룬 작은 성공은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생활의 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매일 헬스장 가고 땀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몸이 병드는 진짜 이유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잘 자고 가볍게 먹고 화를 다스리고 햇살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 이 단순한 흐름이 바로 수명을 늘리고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완벽함을 내려놓고 자주 웃고 제대로 쉬고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의 비밀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화는 쌓이고 잠은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 그건 건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몸은 단련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막히게 돼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못하셔도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잘 주무시고 감사하며 사신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가 젊어져요. 제가 만난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운동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셨던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신다면 이걸 해보세요.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는 겁니다. 자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90세까지 사셔도 불행하고 어떤 분들은 70세인데도 행복하신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균형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